자, 저희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자, 폭우가 계속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비를 뿌리고 있어요. 지금 이번 어제 오늘 어제 오늘은 지금 전북 충청권 충청권 네 하고 전북 어제 예, 군산 쪽도 되게 군산도 예, 예, 많이 엄청나게 왔다고 지금 비가 하더라고요. 많이 왔고 그쪽 음. 산업단지 일부 그쪽도 많이 침수가 됐고 그랬다고 하던데요. 네. 아 정말 걱정입니다. 그 음.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정말 각자 도생 아니면 네. 어디 기대기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요. 이게 이제 폭우가 더 이제 내린다고 하니까요. 맞습니다. 이번 주까지 그 다음 주에 초까지 또 여전히 네. 수도권은 또 올라온다잖아요. 예보가 돼 있어요. 네, 그렇게 돼 있고 철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폭우 상황도 폭우 상황이지만 조심스러운데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재산 피해도 커지고 네. 경제 상황도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이게 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맞아요. 계속 오고 네.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완전 위기가. 설상가상이죠. 네. 지금 이미 인플레이션 문제, 고물가에 뭐 금리도 계속 오르고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 자체가 네.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딱 그 경계선에 서 있고 사실상 지금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돼 있던 것들이고요. 또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런 경제 위기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걸 저희가 지금 이미 예전부터 계속 지금 얘기해 왔던 것이고 네.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 이미 미국도 이따 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미국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입법을 해가지고 또 통과시켰잖아요. 전 세계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놓고 각 정부 역할이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 와중에 또 우리나라는 여기에 기상이변, 이상기후 내지는 그 인한 어떤 집중호우, 폭우가 갑자기 또 온 거죠. 물론 이 폭우도 지난주에 이미 기상청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어요.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됐었는데 네.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된 상황을 보면 예견된 이 위기나 재난 상황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우리가 몇 차례 많이 경험을 했던 것들이고 전혀 뭐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뭐 이미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해왔던 것들이잖아요. 그런데 네. 아까 지금 우리가 김성원 의원을 뭐 이런 사례도 아침에 또 봤듯이 이런 경제 위기나 이런 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리더들이 얼마만큼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네. 보느냐 그 리더십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런 위기를 대하는 자세, 태도 그러니까요. 이것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지금 그 어떤 그 지금 현재 불안과 딱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감에 쌓여 있는 그 정말 망연자실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네.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어떤 되게 중요한 어떤 그 국민 그 리더들 자세인데 그리고 거기서 국민의 신뢰가 핵심이고 맞지 않습니까? 우리가 저번에 항상 찐경제 처음에 할 때도 그리고 이번 정부 출범할 때도 이 경제 위기 과정에서 이 극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의 신뢰. 국민들이 같이 위기를 극복해 주지 않으면 네. 이 극복이 어려운데 국민들한테 그런 어떤 극복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려면 국민들도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이 여전히 이제 잘 먹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이 그대로 정책에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아마추어리즘 그다음에 지금 계속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부의 어떤 무능 그다음 대처 능력 그다음에 어떤 이런 인사 막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재난 과정 이 대응 과정에서 또 보면 국민이 엄청나게 실망하는 거죠. 네. 네, 이번에 이제 여실히 드러난 것 같아요. 윤석열 대통령이 이 폭우, 이 재난 상황이 어디에 있었냐, 왜 퇴근을 했냐, 그리고 왜 퇴근길에 침수된 걸 봤는데도 왜 돌아오지 않았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, 이게 이제 사망 이 참사도 있었기 때문에 네. 거기에 대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뭐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또 사과한 다음에 이게 진짜 사과가 맞냐, 첫 번째 사과가 맞냐 이걸 가지고 또 대통령실에서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사과도 제대로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통령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. 요즘에는 요즘 대통령실이야말로 옛날 청와대 참모진 포함해가지고 대통령을 옆에서 보조하고 정말로 대통령에게 국정 철학을 네.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또 그걸 정부와 적극적 협력해서 정책적으로 실현해가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치의 가장 그 핵심 조직이잖아요. 근데 요즘 대통령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
그 참모들의 발언, 그다음 해명, 그다음에 무슨 뭐 입장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. 오히려 그래서 오죽했으면 네. 댓글을 이런 데 기사 보면 대통령실은 정말 대통령이 안티다. 안티가 아니고서야 예. 최근에 이런 포스터 문제, 그다음에 오늘 이 사과 어제도 아니 대통령이 사과 죄송하다고 했잖아요. 그럼 언론들은 당연히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한 번도 각종 인사 문제 이런 문제 지적이 있을 때마다 사과 요구나 사과 내용들이 그 지적이 있었지만 안 했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이번에 재난 과정에서 뭐 그 이제 뒤늦게 모습을 보인 것도 이제 뭐 좀 논란이 있지만 하여튼 방송 앞에 나와서 죄송하다는 마음 했으면 당연히 언론들은 이건 사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죠. 사과했다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네. 뭐 지금 저희 언론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이걸 꼭 굳이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왜 그런 코멘트를 하는지.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또 기자들도 그렇죠. 아 이게 사과가 아니에요? 그 당연히 더 물어보는 거죠. 당연하죠. 죄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과가 아니라고 하면 뭐가 그러면 사과인가요? 그러니까 이게 네. 다시 이제 옛날로 다시 또 막 그 이제 그 과거 얘기들 다 꺼내 옵니다. 옛날에 그 후보 시절에 뭐 개사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. 다시 또 옛날에 또 얘기들이 다시 또 소환이 되는 거예요. 음. 그러면 절대 이 현 정부 대통령의 그런 아까 뭐 대통령도 이번에 휴가 끝나와가지고 국민의 어떤 뜻 네. 그것이 국정 동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음.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건 사과가 굳이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그래놓고 나중에 또 해명을 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는 취지의 그 첫 번째 그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? 저는 정말 네. 대통령이 신은 아니잖아요.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무조건 사과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대통령이라고 네. 실패한 대통령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사과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혼선이 빚어졌고, 그러니까 이 논란이 처음에 불거지고 국민들이 좀 화가 난 부분은 이렇게 폭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. 윤 대통령이 집에 계속 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것도 해명이 맨 처음에 어땠냐면 이 차가 좀 그러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좀 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 하나를 얘기했고 또 헬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네. 주민들 불편을 끼칠까봐 네, 못 맞습니다. 갔다. 그리고 또 나중 얘기는 경호 의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 상황에 더 악영향 끼칠까봐 안 갔다. 뭐 이렇게 해명이 몇 번 나왔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화 지휘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거기에 청와대 이 벙커 수준으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얘기 듣고. 저는 그러니까 네. 그 한덕수 총리께서 지금 그래도 과거에 여러 정권을 경험을 하시고 나름대로 청와대 운영 시스템이나 그런 걸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네. 오늘 그 발언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만약에 정말로 그 청와대처럼 관저도 어떻게 아니고 돼 그렇죠? 있다는 일반 그냥 아파트잖아요. 아파트죠. 아파트 뭐 그게 아무리 커도 60평, 뭐 47평에서 뭐 왔다 갔다 뭐 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방 4개, 5개에서 네. 어떻게 청와대 관저 위계관리 시스템에 관련 거에 준하는 내지는 버금가는 그 내부에 만들었다고요? 그러게요. 그런 건 정말 잘 이해가 안 되죠. 그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? 그것도 궁금하네요. 그리고 그거 이제 안 쓸 거 아니에요. 한남동 공간에 들어가면 관저에 들어가면. 그것도 이제 한 총리 말 그대로로 하면 네. 또 그걸 빼야 되겠죠. 뺐어. 그걸 또 빼고 또 이전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 그것도 이전 비용도 들겠네. 근데 정말 네. 아무리 이제 총리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을 실드를 쳐야 되고 음. 아무래도 뭐 이쪽 현 정부에 또 그래도 총리니까 지금 네. 그만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. 정말로. 예? 오늘 유인태 전 수석 얘기 뭐 라디오에 있었는데 그것도 네. 들어보니까 오히려 참모진들이 네. 표 떨어진 소리 한다. 이 참모들이 보좌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.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죠. 만약에 윤 대통령이 퇴근해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지금 이 상황에 상황실에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게 상식적이고. 네. 근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때도 총리했었고 계속 이제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정무적인 판단, 상황 판단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. 참모들.
이게 그러니까 그런 옆에 주변 참모들의 그런 그 제대로 네. 직언을 하거나 이걸 제대로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후보 시절 때도 그런 얘기 계속 나왔었어요. 아마 아실 거니 대표적으로 그 후보 시절에 그 열차 안에서 신발 아, 신고 그 바로 열차 위에 올려놓고. 바로 올려놓고 사진 찍고 그 페북 올리고 그거 있잖아요. 아, 네, 그 주변에 기억납니다. 있던 그 참모들 있잖아요. 그걸 보고 국민들이 진짜 그때 아마 그 사진 하나로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굉장히 큰 곤란과 함께 지지율이 크게 막 네. 하락하고 음. 아마 그렇게 요동을 쳤었어요.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지금 여전히 그게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. 아무도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참모진들이 대통령이 여기 이렇게 바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. 내지는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다.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또 버젓이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그 대통령 그 네.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는 거, 음. 그 지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상상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.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. 이번에 그 대통령의 동작구 거기 신림동 가서 했던 그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워딩부터 해서 이번에 그 전화로 무슨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뭐 폰트롤 타워라는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시하고 했다는 것을 한덕수 총리가 그 아파트 안에 거의 위기관리센터의 법무관은 장비가 돼 있다.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네.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벙커처럼 돼 있다 그러면 그 운영을 하는 인원도 있어야 되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상주하면서 그 조정하고 있는 건지 전혀 궁금하네요. 정말 사적인 그런 대통령 부부와 그다음에 그 관저의 사적인 공간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네. 그다음에 그걸 또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. 그 시스템을. 그러면 거기에 그 대통령실에 있는 공무원이 상주를 한다는 얘기인가요? 그러니까 한번 해명이 잘못되면 네. 계속 꼬이게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이 안 되는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저는 네. 한 총리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뭐 충분히 이렇게 해명을 하려고 이해는 뭐 되나? 전화 지시로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겠죠. 그러니까요. 그만큼 뭐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걸 아마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정말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네. 이해가 안 되는 거. 정말로 그 민주당이나 과거 청와대나 있었던 사람들, 네. 의원들조차도 이미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들이 이미 드러나는데 왜 이런 좀 무리수를 두는 이야기를 계속 할까?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스타 장관, 스타 네. 총리. 네. 강